이혜원 의원이 오늘 바른정당의 새 대표로 선출이 됐습니다. 부드러운 포용력으로 당을 하나로 묶어서 낡은 보수를 물리치겠다, 이런 포부를 밝히기도 했는데요. 근데 이 바른정당의 상황은 그렇게 녹록지 않아 보입니다. 지지율이 답보 상태죠. 자, 이혜원 신임 대표가 어떻게 헤쳐나갈지 궁금한데요. 바로 연결해서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축하드립니다, 대표님. 근데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축하받을 상황이 아니라 걱정입니다. 어떤 점이 가장 걱정이 되세요? 지지율도 말씀하신 대로 그렇고요. 예. 지방선거도 있고 또 여당을 어떻게 선택과 집중해서 선명한 야당으로서의 존재감도 부각시키면서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해서 걸림돌 되지 않는 야당이 될까? 이것도 굉장히 쉬운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뭐 당선되자마자 이렇게 팔 걷어붙이시네요. 좀 말씀하시는 거. 그래도 좀 그 좋은 얘기는 하나는 좀 하고 넘어가야죠. 예. 무난한 승리였던데 비결을 어떻게 자평하세요? 그동안 제가 제 개인의 유불리 따지지 않고 예. 사안이 생길 때마다 소신 있는 목소리를 좀 냈던 것을 국민들과 당원들이 그래도 좀 좋게 봐주신 것 아닌가, 감히 그렇게 자평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네. 이 질문 아마 많이 받으셨을 텐데요. 네. 자유한국당하고는 따로 가는 거죠? 지금은 저희 두 다리로 서는 것도 아주 복잡합니다. 네. 어떤 당이 됐든 자유한국당이든 누가 됐든 누구랑 연대다 이런 얘기를 할 계제도 아니고요. 네. 그다음 자유한국당은 낡은 보수로, 그 낡은 보수에는 미래가 없다. 대한민국을 균형되고 건강하게 발전시킬 수도 없다. 이거 이미 지난 대선에서 결론 나는 일이라고 봅니다. 예. 만약에 지금 자유한국당도 지금 당대표 경선에 들어가 있는데 네. 지금 언론의 분석대로라면 홍준표 후보가 당선이 되지 않겠는가, 대체적인 전망이 이런 것 같습니다. 만약에 홍준표 그럴 것 같아요. 예. 홍준표 대표 체제의 자유한국당이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아니 누가 대표가 되고 안 되고의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자유한국당의 문제는. 예. 자유한국당은 왜 제가 낡은 보수라 미래가 없다고 말씀드리냐면, 첫째 정체성이 저희하고 다르고요. 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정치하는 방식이 저희가 보기에 굉장히 과거 방식, 낡은 보수라고 보기 때문에. 잠깐만요. 그 방식이라 하면 어떤 걸 뜻하는 겁니까? 지금 문재인 정부가 출범을 했는데 사실 국정 운영이 거의 한 10개월 정도, 거의 1년 가까이 중단된 상태에서 이제 대한민국이 막 날아오르려고 하는 시점이다 보니 국민들은 기대가 큰 것 같아요. 예. 그리고 탄핵이라는 처음 당하는 일로 대선이 급하게 치러지니까 인수위가 없이 출범해서 새 정부의 실수에 대해서 국민들이 유례가 없을 만큼 관대하시잖아요. 네네. 근데 이 정부 출범하고 나서 저는 자유한국당이 뭘 찬성했는지는 기억이 없습니다. 찬성하신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예. 이렇게 사사건건 뒷다리를 잡는 이런 낡은 정치로 국민들이 공감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저희는 그런 방식을 완전히 차별화해서 네. 저희는 대한민국의 국익을 위한 일이라면 과감히 협력하고 그다음에 반대하는 것도 사사건건 반대하지 않고 네. 저희 보수 정체성, 특히 개혁 보수의 정체성에 안 맞는 것 중에서도 탑 1, 2, 3 이렇게 선택과 집중을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도저히 안 되는 거 몇 가지를 정해서 그거는 저희가 결연히 반대를 하지만 예. 나머지는 털어드리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지금 평가하신 이 내용이 네. 대표님의 그 눈으로는 그렇게 평가를 했는데, 그럼 전통적인 보수 유권자층도 그렇게 평가해 주느냐는 또 별개의 문제잖아요. 근데 보수 유권자들도 이 낡은 보수처럼 저렇게 해가지고는 무망하다, 5년 후에 집권을 할 수가 없다. 네. 이거를 인식하실 수 있게 저희들이 계속 설득하고 설명하고 그분들의 네. 생각도 저희가 변화를 가져오려고 해요. 그리고 지금 그런 변화가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요? 흔히 지금 자유한국당의 지지율이 저희랑 똑같죠? 근데 한 자릿수던데요. 그때 맞는데요. 네. 자유한국당이 얼마 전까지만 해도 한 50% 되는 정당이거든요. 네. 근데 지금 저희는 밑에서 바닥에서부터 올라가고 있고 그 네. 당은 50%에서도 내려오고 있는데 이제 같아졌어요. 다음 단계는 우리가 그 당을 올라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까, 그러면? 예, 골든크로스라고 제가 이름을 붙였습니다. 골든크로스요? 네. 그러면 바른정당의 지지율 상승세를 견인하는 주된 네. 무기라고 해야 될까요? 비책이라고 해야 될까요? 뭐가 될까요? 저는
이 보수 중에서도 이렇게 꽉 막힌 보수, 정말 답답하고 부끄러운 보수가 아니라 예. 책임지고 당당하고 깨끗하고 속 시원한 보수가 있다. 이거를 국민들, 특히 보수층에게 보여드리는 거. 이게 지지율 상승을 가져온다고 봅니다. 그래요. 조금 전에 이건 안 된다. 네. 절대 안 된다는 뭐 탑 1, 2, 3 이런 거 정해서 안 되는 거 확실하게 네. 안 되고 또 도와줄 거 네. 확실하게 도와준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네. 자, 그럼 지금 기준으로 이건 절대 안 된다는 게 어떤 겁니까? 사실 얼마 전에는 안경환 후보자가 그 중에 하나였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뭐 다른 분들이 자진 사퇴를 얘기할 때 이건 자진 사퇴 갖고는 안 된다. 임명하신 분이 이거는 지명 철회를 해야 된다라고 강하게 했는데 이제 그건 정리가 됐고요. 예. 지금 우리가 후보가 지도부에 들어온 사람들이 당대표를 뽑기 위해 8번의 토론회를 했습니다. 네. 이 토론회를 하다 보니 많은 이 4명이 공감대를 이루는 부분이 하나가 보였어요. 어떤 건데요? 김상곤 후보자였습니다. 아, 예. 김상곤 후보자는 첫째 이제 헌법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그 인식과 발언이 너무 많다. 예. 이분은 좀 걱정된다. 반헌법적 인사 아니냐. 이런 공감대가 하나 생겼고, 그다음 또 하나가 이분이 보면 법을 절대 잘 안 지키려고 그런다. 이 법치에 반하는 사람이다라는 게 하나가 있고, 세 번째가 본인이 논문 표절하면 안 된다고 김병준 부총리 후보자를 그렇게 압박을 해서 낙마시켜 놓고 예. 본인은 그보다 더한 표절이 있는데도 전혀 지금 사과나 이런 게 없으신데다가 예. 다른 장관이 아니라 부총리, 교육부총리는 교수들의 수장이잖아요. 대학 교수들의. 예. 논문 표절이 있으면 어려운 자리인데 이분은 좀 적합치가 않다. 이런 공감대가 지금 좀 형성이 되는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좀 더 논의를 해보겠습니다만 아마 부정적으로 갈 가능성이 많아 보여요. 네, 그래요. 김상곤 네. 후보자 같은 경우. 네. 자, 근데 이제 청문회가 진행이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대통령이 김상곤 후보자를 사회부총리로 교육부 장관으로 임명을 하면 그때는 어떻게 하실 계획이세요, 그러면? 그때 가서 보죠. 뭐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일을 상정해서 뭐 예단할 알겠습니다. 필요 있을까요? 예, 네. 그럼 뭐 김상곤 후보자 부적격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내용도 한번 청문회 내용을 보고 다시 한번 평가를 네. 해보도록 하고요. 네. 자, 그리고 또 이건 불가다라고 하는 사안이 있다면 또 어떤 걸까요? 저희는 이제 추경에 대해서도 이제 조금 다릅니다. 지금 어떤 당 낡은 보수라고 저희들이 이제 말하는 그 당은 예. 심사 자체를 보이콧하면서 아예 테이블로 나오지를 않겠다고 하지만 저희는 그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예예. 추경 요건에 안 맞다라고 이제 자유한국당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 사실 추경 요건에 안 맞는 일을 본인들이 불과 작년에도 하셨어요. 왜냐하면 박근혜 당 대표 시절에 야당 대표 시절에 당시 노무현 정부가 너무 추경을 자주 많이 한다고 추경 요건을 엄격하게 법에다 못을 박아버리자라고 시작한 게 이제 국가재정법 개정 운동이었어요. 예. 나중에 이제 개정이 되긴 했는데 그래놓고는 본인이 대통령이 되셨을 때 4년 동안 3번 추경을 하셨습니다. 예예. 거의 매년 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죠. 근데 40조나 추경을 하셨는데 그 3번이 다 추경 요건에 하나도 안 맞아요. 그래놓고는 지금 와가지고 남이 하니까 불륜이다? 이것도 로맨스였고? 내로남불입니까 그러면 추경도? 네, 내로남불이죠. 예. 이렇게 다른 사람은 뭐라고 말을 해도 자유한국당은 이게 요건이 안 맞다라고 모든 것을 보이콧할 자격이 사실 없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는 이건 반대고요. 심사하자. 심사하고 그 대신 우리가 공무원 일자리만 다 하는 것은 저희도 반대다. 하지만 공무원 중에서도 너무 업무가 과다해서 과로사 하는 일이 생기는 예를 들면 구급대원이나 그다음에 소방관이나 가축방역관 있잖아요. 예. 근로감독관 네. 몇몇 자리들은 지금 너무 일손이 모자라서 일하시는 분들이 과로사할 지경이에요. 실제로 과로사도 했고.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숨통이 트이게 늘려드리자. 근데 지금 추경안에 담겨 있는 것만큼 다 늘려드리는 건 저희 반대니까 그거는 정부하고 절충을 좀 해보자. 이런 입장이에요. 저희가 얼마 전에 그 바른정당 소속의 남경필 경기지사하고 인터뷰를 했는데요. 바로 추경 문제로. 네. 좀 비슷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네. 절대 안 된다는 게 정치에 어디 있느냐. 일단 심사 들어가고 네. 항목이라든지 액수 좀 뭐 조정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취지로 이야기를 하던데요. 그렇죠. 원안대로 통과되는 거는요. 국회에 와서 원안대로 통과되는 건 본 적이 별로 없어요. 대부분 원안을 서로 협의하고 여러 사람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조정해가지고 절충하거든요. 알겠습니다. 지금 아마 이해운 신임 대표님의 정치적 명운은 내년 지방선거에서 갈리지 않을까. 이게 일반적인 예상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정말 걱정이 많습니다. 돌파할 자신이 있습니까? 내년 지방선거는?
어쨌든 저는 지금 자신감을 갖고 네. 국민의 신뢰를 얻으려고 제가 죽을 힘을 다해야죠. 근데 현실적으로 이제 현실론인데요. 네. 뭐 그러니까 단체장 선거나 이런 데서 자유한국당하고 따로 후보를 내 가지고 과연 경쟁에서 이길 수 있겠느냐, 어렵지 않느냐. 그러면 뭐 지금 자강론 이런 이야기를 하지만 그때 가서 결국은 연대라든지 이런 식으로 가지 않겠느냐 이런 전망이 있습니다. 지금은 저희가 이제 지지율이 같은데 네. 우리는 올라가는 당이고 거긴 내려오는 당이고 차가 일어나잖아요. 예. 1년 후면은 네. 그랑과의 지지율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저희가 아마 몇 배가 돼 있을 겁니다. 아, 그래요? 그래서 저희가 그런 걱정은 자유한국당 걱정은 별로 안 하고요. 네네. 저희는 이제 보수 대수혈을 하겠다고 제가 오늘 말씀을 드렸는데 네. 전국에 있는 인재들 다 끌어모으겠습니다. 특히 이제 현역 정치인들 중에 국회의원이 됐든 네. 단체장이 됐건 지방의원이 됐건 바른정당 소속이 아닌 사람들부터 저희가 1대1로 다 접촉하고 설득해서 우리와 같은 가치를 가진 분들이면 다 모셔오겠습니다. 자유한국당에 계신 분도 우리와 같은 정치 가치관을 갖고 계시고 깨끗하고 유능한 분이면 다 모셔오겠습니다. 우리가 보수의 본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직 정치를 안 하신 분이라도 신인이라도 우리와 같은 길을 가겠다고 하시는 분들 다 모셔와서 네. 저희는 구름같이 인재를 끌고 와서 내년 지방선거에 다 전진 배치하려고 그래요. 새 인재 영입도 중요하지만 네. 기존 인물을 활용하는 것도 중요한데요. 그래서 질문 드리는데 유승민 의원의 활용은 어떤 구상을 갖고 계십니까? 유승민 의원의 활용에 대해서는 첫째 본인이 우리보다 훨씬 더 깊이 고민하고 더 좋은 결과 대안을 가지고 있을 겁니다. 네. 본인이 고민하는 바를 들어보고 같이 의논해 볼게요. 얼마 전까지 서울시장 출마설이 돌았는데 유승민 의원 본인이 딱잘 아니라고 했고요. 예, 본인과 전혀 관계없는 유승민 의원을 뭐 걱정하시는 분 더하기 또 아니면 뭐 여러 가지 당 차원에서 활용하고 싶어 하시는 호사가들의 얘기였던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아니, 자, 그러면 좀 범위를 넓혀서 뭐 대구시장이든 뭐가 되든 유승민 의원이 광역단체장에 도전하는 카드는 그 당 차원에서 검토할 수 있는 카드입니까? 아닙니까? 본인 의사가 제일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본인이 그렇게 딱 자른 얘기를 당에서 뭐 강요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좋은 방안도 아니라고 봅니다. 그리고 오히려 더 좋은 서울시장 후보를 저희가 물색해 오고 찾아내고 키워내고 하는 것이 더 당으로서는 좋은 일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더 좋은 후보가 염두에 두고 있는 후보가 있습니까, 대표님? 예, 저는 있는데 되면 제가 발표할게요. 그건 영업 비밀이죠, 그러면. 네. 알겠습니다. 자, 대표로서 그러면 이 당의 그 존재감을 국민들에게 어필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하고 싶은 계획이 뭘까요? 당의 존재감을 어필하기 위해서 하는 거요? 네. 저는 일단 모든 정치적인 사안에 대해서 우리가 국익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이다. 우리는 진보 보수 이런 게 중요한 사람이 아니라 진영을 뛰어넘는 정치를 하는 새로운 정치 세력이다. 정말 저 사람들은 자기 이익을 돌보는 것도 아니고 자기 당의 지지율보다는 정말 대한민국을 위하는 사람이다. 이걸 국민들께 심어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뭐 청문회가 됐건 추경이 됐건 또 아니면 사드 문제가 됐건 뭐가 됐든지 간에 우리는 딱 하나의 원칙을 정해서 그대로 밀고 가지. 우리 정치인들의 정치 생명이나 이해득실이나 이런 걸 여기에 끼워 넣지 않는다. 이것만은 분명히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뭐 다시 한번 그 당선 축하드리고 오늘은 좀 푹 쉬셔야겠네요, 대표님.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바른정당의 이혜훈 신임 대표였습니다. 이혜훈 의원이 오늘 바른정당의 새 대표로 선출이 됐습니다. 부드러운 포용력으로 당을 하나로 묶어서 낡은 보수를 물리치겠다 이런 포부를 밝히기도 했는데요. 근데 이 바른정당의 상황은 그렇게 녹록지 않아 보입니다. 지지율이 답보 상태죠. 자, 이혜훈 신임 대표가 어떻게 헤쳐나갈지 궁금한데요. 바로 연결해서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축하드립니다, 대표님. 근데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축하받을 상황이 아니라 걱정입니다. 어떤 점이 가장 걱정이 되세요? 지지율도 말씀하신 대로 그렇고요. 지방선거도 있고 또 여당을 어떻게 선택과 집중해서 선명한 야당으로서의 존재감도 부각시키면서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해서 걸림돌 되지 않는 야당이 될까? 이것도 굉장히 쉬운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뭐 당선되자마자 이렇게 팔 걷어 붙이시네요. 좀 말씀하시는 거. 그래도 좀 그 좋은 얘기는 하나는 좀 하고 넘어가야죠. 무난한 승리였던데 비결을 어떻게 자평하세요? 그동안 제가 뭐 제 개인의 유불리 따지지 않고
사안이 생길 때마다 소신 있는 목소리를 좀 냈던 것을 국민들과 당원들이 그래도 좀 좋게 봐주신 것 아닌가 감히 그렇게 출범을 했는데 사실 국정 운영이 거의 한 10개월 정도 거의 1년 가까이 중단된 상태에서 이제 대한민국이 막 날아오르려고 하는 시점이다 보니 국민들은 기대가 큰 것 같아요. 예, 예. 그리고 탄핵이라는 처음 당하는 일로 대선이 급하게 치러지니까 인수위가 없이 출범해서 새 정부의 실수에 대해서 국민들이 유례가 없을 만큼 관대하시잖아요. 네네. 근데 이 정부 출범하고 나서 저는 자유한국당이 뭘 찬성했는지는 기억이 없습니다. 찬성하신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예. 이렇게 사사건건 뒷다리를 잡는 이런 낡은 정치로 국민들이 공감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저희는 그런 방식을 완전히 차별화해서 네. 저희는 대한민국의 국익을 위한 일이라면 과감히 협력하고 그다음에 반대하는 것도 사사건건 반대하지 않고 네. 저희 보수 정체성 특히 개혁 보수의 전체성에 안 맞는 것 중에서도 탑 1, 2, 3 이렇게 선택과 집중을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도저히 안 되는 거 몇 가지를 정해서 그거는 저희가 결연히 반대를 하지만 예. 나머지는 털어드리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지금 그 평가하신 이 내용이 네. 대표님의 그 눈으로는 그렇게 평가를 했는데 그럼 전통적인 보수 유권자층도 그렇게 평가해 주느냐는 또 별개의 문제잖아요. 근데 보수 유권자들도 이 낡은 보수처럼 저렇게 해가지고는 무망하다. 5년 후에 집권을 할 수가 없다. 네. 이거를 인식하실 수 있게 저희들이 계속 설득하고 설명하고 그분들의 네. 생각도 저희가 변화를 가져오려고 해요. 그리고 지금 그런 변화가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요? 흔히 지금 자유한국당의 지지율이 저희랑 똑같죠? 근데 한 자릿수던데요. 그때 맞는데요. 네. 자유한국당이 얼마 전까지만 해도 한 50% 되던 정당이거든요. 네. 근데 지금 저희는 밑에서 바닥에서부터 올라가고 있고 그 네. 당은 50%에서도 내려오고 있는데 이제 같아졌어요. 다음 단계는 우리가 그 당을 올라서는 거 아니겠습니까? 크로스입니까 그러면? 예, 골든크로스라고 제가 이름을 붙였습니다. 아, 골든크로스요? 네. 그러면 그 바른정당의 지지율 상승세를 견인하는 주된 네. 무기라고 해야 될까요? 비책이라고 해야 될까요? 뭐가 될까요? 저는 이 보수 중에서도 이렇게 꽉 막힌 보수, 정말 답답하고 부끄러운 보수가 아니라 예. 책임지고 당당하고 깨끗하고 속 시원한 보수가 있다. 이거를 국민들, 특히 보수층에게 보여드리는 거. 이게 지지율 상승을 가져온다고 봅니다. 그래요. 조금 전에 이건 안 된다. 네. 절대 안 된다는 뭐 탑 1, 2, 3 이런 거 정해서 안 되는 거 확실하게 네. 안 되고 또 도와줄 거 네. 확실하게 도와주고. 자평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이 질문 아마 많이 받으셨을 텐데요. 네. 자유한국당하고는 따로 가는 거죠? 지금은 저희가 저희 두 다리로 서는 것도 아주 복잡합니다. 네. 어떤 당이 됐든 자유한국당이든 누가 됐든 뭐 누구랑 연대다 이런 얘기를 할 계제도 아니고요. 네. 그다음 자유한국당은 낡은 보수로 그 낡은 보수에는 미래가 없다. 대한민국을 균형되고 건강하게 발전시킬 수도 없다. 이거 이미 지난 대선에서 결론 나는 일이라고 봅니다. 예. 만약에 그 지금 자유한국당도 지금 당대표 경선에 들어가 있는데 네. 뭐 지금 뭐 언론의 분석대로라면 그 홍준표 후보가 그 당선이 되지 않겠는가 뭐 대체적인 전망이 이런 것 같습니다. 만약에 홍준표 그럴 것 같아요. 예. 홍준표 대표 체제의 자유한국당이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아니 뭐 누가 대표가 되고 안 되고의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자유한국당의 문제는. 예. 자유한국당은 왜 제가 낡은 보수라 미래가 없다고 말씀드리냐면 첫째 정체성이 저희하고 다르고요. 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정치하는 방식이 저희가 보기에 굉장히 과거 방식 낡은 보수라고 보기 때문에. 잠깐만요. 그 방식이라 하면 어떤 걸 뜻하는 겁니까? 지금 문재인 정부가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네. 자 그럼 지금 기준으로 이건 절대 안 된다는 게 어떤 겁니까? 사실 얼마 전에는 안경환 후보자가 그 중에 하나였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뭐 다른 분들이 자진 사퇴를 얘기할 때 이건 자진 사퇴 갖고는 안 된다. 임명하신 분이 이거는 지명 철회를 해야 된다라고 강하게 했는데 이제 그건 정리가 됐고요. 예. 지금 우리가 후보가 지도부에 들어온 사람들이 당대표를 뽑기 위해 8번의 토론회를 했습니다. 네. 이 토론회를 하다 보니 많은 이 4명이 공감대를 이루는 부분이 하나가 보였어요. 어떤 건데요? 김상곤 후보자였습니다. 아, 예. 김상곤 후보자는 첫째 이제 헌법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그 인식과 발언이 너무 많다. 예. 이분은 좀 걱정된다. 반헌법적 인사 아니냐. 이런 공감대가 하나 생겼고 그다음 또 하나가 이분이 보면 법을 절대 잘 안 지키려고 그런다. 이 법치에 반하는 사람이다. 라는 게 하나가 있고 세 번째가 본인이
논문 표절하면 안 된다고 김병준 부총리 후보자를 그렇게 압박을 해서 낙마시켜 놓고 예. 본인은 그보다 더한 표절이 있는데도 전혀 지금 사과나 이런 게 없으신데다가 예. 다른 장관이 아니라 부총리, 교육부총리는 교수들의 수장